자, 오늘 정치인 세 번째 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조국혁신당 박병원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자, 앞서 민주당, 국민의힘, 자, 오늘 조국혁신당까지 조은석 특검의 내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좀 평가 그리고 아쉬운 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내란 특검이 어제 종료가 됐죠. 예. 예. 직연 재판장이 석방한 윤석열을 재구속했습니다. 예. 예. 또 한덕수 등 지난 정권 내각의 주요 인사들을 기소를 시켰죠. 예. 그래서 내란 내각이었던 걸 밝힌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예. 추경호, 황교안 등 정치인들을 기소했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단순한 보수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정당이 아니라 내란과 깊이 연관된 정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까지 밝혀낸 것이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특히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킨 이유가 민주당이 24년 4월 총선 이후에 좀 여러 장관들에 대해서 계속 탄핵을 제기하는 등 국정 발목을 잡은 게 주요 이유라고 했지만 그게 예. 아니고 이미 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 밝히는 등 윤석열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 행위임을 드러내는 여러 증거들을 취합한 성과가 있는 내란 특검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반면 사법부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신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그 서항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의원단이 이 부분은 매우 아쉽다라고 긴급 기자회견을 또 했고요. 예. 25년 올해 10월 달에 군인권센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고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고발한 게 이제 계엄 선포 당일 새벽, 그러니까 작년 12월 4일 새벽에 대법원 중요 간부들이 모여서 비상계엄이 실시됐으니 사법권을 군부에 이양하는 절차를 논의한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당시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럼. 예, 그렇게 고발이 된 상태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11월 말, 그러니까 한 몇 주 전에 서면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내서 그런 적 없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국수본에서 이첩시켜가지고 이 부분 사법부의 내란 가담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고 뭐 결과적으로 혐의 없으면 결정을 하더라도요.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요 정도 서면 질의만으로 아예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추가적인 수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 돼서 이 부분은 특검에서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란 관련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통일교 280억 그 금고 현금에 대해서 확보하지 않았죠. 예, 그 부분을 신속히 이첩하지 않은 것,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8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뭡니까? 종합특검이요? 예. 통일교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통일교 문제까지 포함한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조차도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특검을 통해서 지금 미진한 수사로 이첩된 부분들이 꽤 있어서 내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특검에서 그 부분을 이어서 수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 단일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약간 좀 이전 내용인데 12월 12일 날 이준석 대표가 제3당 추천 방식을 얘기하면서 조국혁신당을 지목을 했어요. 자, 이거 혁신당에서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통일교와 관련된 특별검사가 필요한지 여부가 전제된 질문인데요. 저희 당에서는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특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통일교 의혹에 있어서는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저희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뭐랄까요, 이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이 소명하고 또 만약에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의원이 있다면 자진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특검보다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산학자 통일교 총재의 금고에 보관 중이라는 280억 문제를 해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
좀 해명이 필요하고 사실은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280억 중에 예. 1억 5천만 원은 관본권이에요 지금. 예. 예, 그래서 5천만 원짜리 관본권 3개가 지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그 중에서 관본권이 2023년 그리고 2014년에 지금 발행이 되었다고 띠지에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그러면 정확히 윤석열 정부 때 나온 것이고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윤석열 정부 기간에 있었던 이 관본권이 어떻게 통일교 금고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하다. 예. 이런 특검의 수사 결과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아니면 특검이 그 수사 내용을 지금 국수본에 이첩한 상태입니다. 아, 국수본에 있는 자료에서 지금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특검이 거기까지 밝혀놓고 사건을 이첩한 상태이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의 악재가 되더라도 통일교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자. 저희는 이런 입장인데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국힘이나 개혁신당에서 얘기하는 특검으로 갈 이유가 있느냐 현재 상황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의 수사 성패에 국수본의 조직적 명운이 많이 매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검찰청 폐지 이후에 이 경찰이 이런 중요한 정무적인 사건을 수사하는 게 처음 배당되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예. 그러면 이 사건을 만약에 헐렁하게 수사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국수본은 제대로 된 어떤 전국의 주요한 사건들을 수사하기는 부적절한 기관이라고 낙인 찍힐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할 만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밝히셨어요. 23명 전단팀을 꾸리셨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수사가 과연 미진한지를 좀 지켜본 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2심부터 적용하고 1심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추천권 배제 이쪽으로 해서 지금 국회 통과를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방향은 찬성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못 봤는데 2심부터 적용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판사 내란 전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구성에 이제 사법부 외의 외부 관여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그러면 사실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약간의 판단의 여지는 이제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마저 좀 말씀하십시오.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번에 요 자리에서 이제 서항진 원대께서 뭐 지금 그 뭡니까 이제 그 소위를 통과한 법안대로 하자면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하시고 했던 부분인데 현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판사가 새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내란 전담 재판법을 짜면은 그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할 거니까 반드시 하겠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재판이 정지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정지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을 안 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이게 위헌인지 판단되는 몇 개월 동안 재판을 계속 정지해요.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구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구속이라는 거는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속하는 거잖아요. 도망갈 우려가 있는 피고인을. 근데 재판을 안 하고 있으면서 이 피고인을 계속 잡아둘 석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보석으로 피고인을 석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고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걸 막자는 게 내란 전담 재판부법의 취지인데 이 법대로 하면은 오히려 석방을 가속화시킨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당의 문제 제기 이후에 변화된 모습은 2심부터 하자. 그리고 재판부 구성에는 관여를 최소화하자. 이렇게 됐다면은 이러면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사법부가 이미 준비하고 있는 내용하고 동일해져 가는 모양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란 전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13개 형사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위원 재판부도 그 한 부서인 거고요. 전부 합의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명의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계시고 항소하면은 전부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그런 재판들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런 상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란 재판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하게 될 테니 서울고등법원에 내란 집중심리 재판부를 두겠다라고 올해 9월 2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비슷한 거네요. 네, 그러면 이름이
집중심리 재판 분야, 내란 전담 재판 분야랑 다를 뿐이지 내란 재판을 집중심리하면 그게 내란 전담 재판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서울고등법원이 이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저희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다른 법안에 비해서 신속하고 조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정무적으로 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법원 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부터 많은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 폐지를 통한 사법개혁부터 저희가 차분하게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 않느냐. 예, 이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좀 정무적으로 같이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하고 협력할 게 좀 많아 보이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예. 지금 요즘 관계가 좀 어색한가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 약간 조국혁신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차별화 전략에 나섰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정말 발목 잡기입니까? 아니면 차별화 전략입니까? 예,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발목 잡기 전혀 아니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의 문제, 그 법안의 문제 제기가 발목 잡기였냐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지적 때문에 그 위험성이 제거된 법안이 진행되는 도와주는 거다. 당연합니다. 도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법안들도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당이 얘기하는 게 5개 광고물법이잖아요. 뭐 플랑이 너무 극우적인 또 혐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법에 대해서 이제 그 요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나중에 그게 알고 보니 허위 사실일 경우에 언론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하나가 모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안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같이 어쨌든 기본적인 베이스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정당에서는 이 제안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리고 지금 막 이상 플랑 걸려 있는 그게 정당에서 건 플랑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근데 그 정당 사무소가 신고돼 있는 선관위 사무소 가보면은 그냥 동사무소 이런 데를 무단으로 당 사무소인 것처럼 신고해가지고 사실상 정당법에 따른 신고가 아니라 허위 신고를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부가 단속을 통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표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반대 입장에 섰다면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는 거 아마 저희도 반대했을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관성과 계속적인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국혁신당 이거는 좀 더 내용적으로 보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협력 관계고 도와주는 거다. 발목 그럼요. 잡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맞습니다. 그 내용 법안을 좀 더 민주적이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내용으로 성안하는 데 저희 당이 도움을 드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 민주당하고 개혁진보 4당의 정치개혁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 최우선 과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아쉬운 그 언론의 제목 뽑기였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교섭단체 기준 완화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소극적인 것 같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입장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잘 보셔야 될 건 이제 12월 12일 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님과 조국 대표님을 비롯한 이제 야 4당 대표들의 회동에서 저희가 주목할 것은 11월 26일 날 있었던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의 첫 만남. 그렇죠. 당대표 조국 대표 23일 당대표 당선 이후에 첫 예방을 했을 때 뭐라고 정청래 대표님이 하셨냐면 본인이 정청래 대표님이 대표되기 전에 대선 전에 했던 이재명 대표 당시 민주당 대표님과 원탁회의. 그다음에 그 박찬대 직무대행님이 하셨던 원탁회의 합의안은 내가 당대표 있을 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맞습니다. 11월에는. 그런데 12월 12일 날 만남에서는 원탁회의 합의는 약속은 약속이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탁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정치개혁 논의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의 태도 변화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이견이라고 하는 거는
정청래 대표님은 정치개혁 현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구당의 부활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반면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정개특위의 핵심은 지구당 부활이 왜 현안이야? 어떤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생소한데. 네, 그 쟁점보다는 원내 교섭단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말고 제3의 교섭단체가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가장 첨예한 문제이고 예. 또 이제 얼마 안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기초의원 선거구가 2인 선거구제로 남을 거냐 아니면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제의 다인 선거구가 확대될 거냐 이게 사실은 가장 첨예한 쟁점이거든요. 예, 그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지금 공언하는 것은 내란 세력의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존속시키고 있는 양당 원내 교섭단체 구도 때문에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먼저 발언을 하시고 그에 대한 야당 몫으로 국민의힘에게 마이크가 절반이 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과연 민주당이 얘기하는 내란 청산에 부합하는 지금 정치 질서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고 있지 못하다면 국민의 절반을 대표하는 마이크가 가는 건 제가 보기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이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제3의 원내교섭단체가 들어가서 사회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치하고 있는 국면을 넘어서 지금 해야 될 현안들이 많잖아요. 그 얘기가 국회에서 실릴 수 있는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네요. 다음번에 다시 모셔서 나머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박병원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